재밌는 뇌 이야기. 이번에는 아이디어 창고 창의와 기획센터 전두엽에 대해 살펴봅시다. 전두엽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 있었어요. 1935년 예일대 폴터는 난폭한 침팬지 전두엽 절제하면 얌전해지더라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에 감명받은 모니즈는 난폭한 행동하는 환자 머리에 구멍을 뚫고 전두엽에 알코올을 주입해서 파괴하는 수술을 했어요. 이 장면은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맥머피가 받았던 수술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두엽 절제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환자의 난폭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조용해졌고 행동도 둔해졌기 때문이죠. 정신질환 치료하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알려졌고 여러 병원에서 시행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수술은 인간 정신 조절하는 이상적인 치료였을까요? 환상이었어요. 환자들이 얌전해지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얌전한 정상이 같았지만 매사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폐인이 됐어요. 속담에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렸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 있죠. 그 꼴이 된 것이에요. 인체를 지배하고 관할하는 되뇌, 그 일부를 함부로 절제해서 되뇌가 가진 고도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일, 과연 올바른 치료법인가요? 전두엽 절제술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전두엽 기능은 자발성, 의지, 적절한 감정 조절을 가능케 해요.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단순한 일을 기억하고 간단한 토론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응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럼 전두엽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후두엽에 대해 살펴보죠. 전두엽이 앞쪽 뇌라면 후두엽은 뒤쪽 뇌예요. 뒤쪽 뇌 후두엽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해요. 전두엽은 순간순간 들어오는 정보, 과거에 저장한 정보, 총괄해서 편집해요. 재해석해서 뭘 어떻게 할지 결정하죠. 후두엽에 저장된 각 정보를 편집해서 영화 한 편 제작하는 감독이에요. 전두엽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듣기보다 발표를 하세요. 읽는 것보다 쓰고 기록하는 습관도 들이세요. 여러분, 발표를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 전두엽이 좋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단어를 탐색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성해야 해요. 논리에 맞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고 청중의 반응도 살펴야 해요. 그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 전두엽은 발달해요. 특히 어떤 문제를 제기한 후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는 훈련을 쌓아야 해요. 이 훈련은 사실 교육 제도가 뒷받침돼야 가능해요.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면서 그에 따르는 응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제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외우는 데는 많이 훈련시키지만 전두엽은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측두엽 안쪽, 시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억관여 회로의 작용에 의해서예요.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만 사실 스스로 인지작용은 많이 안 해요. 콜롬비아대 리사 교수의 지적이에요. 단순히 누가 정리해준 정보를 옮겨서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머리작용이라기보다 손노동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서 자기 충만감을 가져요. 기만적 행위예요. 책상에 앉아 공부 내용 계속 암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발한 인지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 인지작용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전두엽을 돌려서 자기 생각을 도출해내는 스스로의 인지작용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제기한 후에 이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들입시다. 창의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습관을 쌓아야 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습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하등내 기능만 더 발달시킬 거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고등 내 기능 발달시키는 선진국 사람들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미국 애플사는 접는 아이폰 폴드를 2024년 출시할 거라 했어요. 2021년에는 MI 칩을 탑재한 아이맥을 출시했죠. 아이폰을 최초로 출시한 해는 2007년이었어요. 권장희님의 견해를 인용할게요. 애플사에서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100원이라 칩시다. 30원은 부품 구입비예요. 부품을 사다가 외국 노동자에게 하청을 줘서 조립하는데 5원이에요. 아이폰 만드는데 총 35원 들어갔지요. 그럼 애플사는 얼마 가져가요? 65원 가져갑니다. 부품을 만들었나요? 조립을 했나요? 뭘 했기에 65원을 가져가나요? 그걸 디자인이라 합니다. 아이폰 D를 보면 애플이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했다 글귀가 있어요. 디자인은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아이디어를 낸 비용이에요. 아이디어 창고 전두엽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비용이죠. 어셈블, 즉 조립은 손을 사용한 비용이에요. 5원이에요. 여러분, 창의성을 키우지 않으면 5원짜리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전두엽을 돌려서 내 생각을 도출해내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전원주택들 중에 저의 지인의 집도 있어요. 지인은 집을 설계한 설계사에게 7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설계, 즉 디자인한 그분에게 비용을 치른 거죠.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것에 대한 수고비예요. 아이디어 창고 전두엽을 적극 사용한 비용을 들였어요. 전두엽을 돌려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그 설계사는 집 짓는 내내 못 하나 박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이득을 챙겼어요.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의 99%는 국산이 아니에요. 창의성을 갖지 못한 자의 서러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떤가요? 세계에서 전도엽 역할을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미국, 유럽 등을 꼽을 수 있겠죠. 지금 세계는 미국, 유럽 등 전도엽 역할을 하는 몇몇 나라에 수많은 하등내 구실을 하는 나라들이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끝으로 전도엽 개발 다른 방법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심리학에선 메타인지라 불러요. 메타인지란 내 생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메타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게다가 메타인지가 좋으면 전두엽이 두꺼워요. 뉴욕대 플라밍 박사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봅시다.